자, 윌비스 소방행정법 기출문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과 심화 쟁점에서 쌓아올렸던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어떻게 보면 객관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우리 2022년도에 최초로 시작되었던 우리 소방공채 기출문제부터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7급, 그다음에 경찰 간부, 경찰 시험, 해양 간부, 여러 가지 상위 직렬의 문제까지 22년도에 시행된 최신 기출 문제를 먼저 쭉 진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된 가장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집의 주 교재인 테마바 행정법의 일반적인 반복되는 기출을 확인하는 두 단계 구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우리 100개의 테마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테마, 하나의 쟁점마다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고 그 문제 유형별로 100개의 쟁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들은 꼭 그 기본서에 있는 단원과 똑같지 않고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행정행 효력에서 공정력이 있었으면 선결 문제라는 독자적인 파트도 있고, 행정절차법의 일반적인 내용이 있으면 절차상의 하자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주요 쟁점인 영업을 양도했을 때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도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영업 양도의 쟁점이라든가 허가 특허 인가의 종합적인 비교형 문제, 그리고 각각의 선지들이 여러 단원들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문제 유형별로 100개로 나눠놨으니까 각각 해당되는 테마를 쭉 풀어보시면서 본인의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본서와 함께 정리하는 객관식에 맞는 연습을 충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1단계 스테이지는 우리 22년도에 시행되었던 최신 기출문제들을 꼼꼼하게 지문별로 살펴보면서 가장 최신의 경향과 현재 각광되고 있는 유행되는 쟁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 먼저 쭉 보도록 할 겁니다. 요게 우리 주 교재인 테마백 기출문제집의 최신 추록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일별해 보시면서 행정법 전체의 체계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로 익혔던 트렌드 확인과 함께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은 풍부한 양을 자랑하고 있는 주 교재에서 다시 반복 확인하는 스테이지 2를 별도로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 기출문제 행정법 서론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개의 테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색 띠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독자적인 쟁점이지만 올해 22년도에서는 그 어떤 직렬에서도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대부분 없는 단원들이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우리 행정법을 시작할 때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가 권력분리 원리,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올해 독자적인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해서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죠.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행정법을 지배하고 있는 법치행정 원리의 유일한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작용이지만 법이라는 기준으로 위법적법을 심사하기가 조금 곤란한 제4의 국가작용, 거기를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군무원 시험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군무원 9급을 출처로 갖고 있는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자, 통치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자, 이 문제 자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자, 우리 판례가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거는 법전에 쓰여져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부터 이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모든 국가 작용은 법이라는 걸로 심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실무를 하다 보면은 법이라는 걸로 좀 잣대를 매기기가 곤란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판례와 실무를 통해서 발전된 개념이고 실정법, 법전에 의해서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례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 판례는 통치행위 개념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주 좁게 신중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법심사가 곤란한 통치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심사의 대상으로는 삼겠다라고 해서
아무리 통치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사법심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판례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치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외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 그래서 파견 이 말 나오게 되면은 이른바 이라크 파병 사건이죠. 그럼 성격상 외교, 국방, 통일 등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동의를 거쳐서 이라크에 파병한 거예요. 결론은 자, 통치행위의 성질이 있고 그럼 원칙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두 번 나올 지문은 아닌 것 같은데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거예요. 특히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람을 꺼내줄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권력분립 예외에 해당되고 있고 이제 통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돼요. 그건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건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사면권자의 정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사면의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결론은 사면권 행사 자체는 통치행위고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유명하죠. 우리 남북정상회담 나오게 되면 개최하는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북한에게 송금한 건지 고개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북한 측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이제 송금한 행위. 그러니까 송금이란 말이 포인트죠.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해서 요거는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관련은 있지만 관련된 모든 사건을 전부 다 사법심사 면제하는 면제부를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북한에 대북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송금은 통치행위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보시면은 우리 서훈 취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국원장을 줬다가 이미 돌아가시고 계신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인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자,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요 관할에 있는 내용이 이른바 통치행위죠. 근데 우리 판례는 서훈 취소 결정은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볼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서훈 취소는 우리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이면 당연히 통치행위의 성질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군무원 시험도 아무래도 군 관련된 특징이 있다 보니까 통치행위를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좀 건드리고 있는데 일단 통치행위는 판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찾는 문제죠. 자,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 이라크 파병 사건입니다. 통치행위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했고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러한 정치인들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돼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인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법부 자제서를 얘기했었던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답은 이제 2번이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불법으로 북한에게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서 틀린 부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이에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된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자,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유한 권한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고 권력 분립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우리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명령 나오게 되면 이른바 금융실명제 사건이죠.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고, 이 말은 맞는데, 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이면, 자, 원칙적으로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으로는 삼아주겠다. 그래서 통치행의 성질이 인정되지만, 그래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일단은 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 의지가 잘 드러난 판결입니다. 결국 통칭의를 정리하실 때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인정되면 통칭의 성질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판결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치행위를 통해서 법치행정의 예외를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인 법치행정 원리가 나와요. 자, 법치행정 원리 우리 세 가지로 분류해보게 되면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넓게는 법치행정의 원칙이고, 자, 법치행정 원칙을 구성하는 이제 세 가지 원칙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어요. 이 말은 법규가 다른 말로 입법사항이죠.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은 법률에서 창조, 탄생될 수 있다. 항상 시작은 법률에서 하고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위임을 통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위임입법으로도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법적 근거를 표현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명시한 중요사항 유보설이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입니다. 그럼 이 견해는 자, 중요하면 법의 근거 있어야 되는데 이때 법의 근거라고 하는 건 반드시 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법률에서 출발해서 위임을 통해서 법률 아닌 다른 법규 명령에 의해서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행정입법으로 위임이 불가하고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탐색하는 게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자, 마지막에 모든 행정에 요구되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법률로 되어 있지만 자, 내용적인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자,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위임입법도 포함이 됩니다. 단 불문법은 작용법적인 근거인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 우위에서의 법률은 아주 넓은 의미니까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바로 22년도 우리 소방공채에 기출되겠습니다. 자, 법치행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국회가 형식적 의미로 직접 규율해야 될 필요성. 요게 중요사항 유보설 안에 들어있는 의회 유보사항이죠. 그래서 요거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니까 위임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된다. 그럼 의회 유보사항으로 취급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이나 국민의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사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의회 유보사항으로 취급될 중요도가 커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2번은 자, 국가계약이란 말을 썼는데 국가계약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죠.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은 보통 공공계약을 의미하고 우리 판례가 관급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 구매계약처럼 사업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개인 대 개인의 사법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사업상 법률 행위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하자가 있는 거니까 행정행위 말고는 법률 행위는 하자 있으면 전부 다 무효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유효가 아니고 하자 있어서 무효인 계약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2번이고요. 자, 3번은 키워드가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 사건이에요. 유급보좌관을 배치하는 내용의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요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데 주민들의 돈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안 좋은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에 포괄 위임이라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정정의 게 소득세예요. 그러면 납부 의무 불이행은 물론이고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 전부 다 법률로 정해야 되는 의회 유보 사항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가장 대명사가 가산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강제로 내라라고 하는 건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보니까 반드시 최종적인 내용은 법률로서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놨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틀린 건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법체행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출처가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이니까 상위 직렬의 시험이고 난이도가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인데 옛날에 유명한 판례인데 요즘에 다시 좀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행정청은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예요. 여기가 틀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개인 택시 면허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우리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죠.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에 근거되는 법률에서 뭐라고 정했냐면은 자, 파란색으로 쓰는 건 도로교통법상의 일반 운전면허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택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 그러면 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죠. 그러면 현재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파란색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어요. 근데 아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도 개인택시 면허를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지금 취소 사유가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되면 이 말은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면 여전히 운전면허가 살아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에서 함부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면 안 되고 법에 명확히 규정된 대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되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된 명확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걸 함부로 확장 해석해서 취소 사유를 늘리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의 법적 근거의 해석을 엄격히 요구하는 판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이 표현이 이른바 기본권 제한이죠.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미리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말하는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위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돼요. 근데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본질적인 사항 나오게 되면 이거는 위임이 안 되고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서 스스로 규정해야 되고 이거는 위임입법 자체가 불가한 영역입니다. 그럼 본질적인 사항이니까 위임이 안 되는 영역인데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정하게 되면 그 시행령은 타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어서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행정이 된다. 그런 취지예요. 자, 법률에 우리 시행령 그러면 대통령령이고 하위 행정입법이죠. 자,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 의무 사항을 함부로 위임도 없이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이게 위임입법의 한계이고 이른바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어긋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4번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내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조항 이렇게 나오는데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원래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야.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어디에? 자치규약, 즉 재건축 조합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위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그러면 이 말은 자,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은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업식 인가예요.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할 때 그 정비구역 내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니까 그 필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동의 요건을 정할 때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위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위임할 수 있으니까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데 이 조합이란 말이 보이지 않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가 바로 설권적인 처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최초 시작 단계니까 동의 종족수를 조합 설립 인가처럼 법률에다가 몇 분의 몇인지를 적어놨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으로 위임시키면은 전부 다 법률 유보 원칙 또는 중요사항 유보설에 입각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이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봐두시면. 자,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조합 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로 가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유일하게 재건축 과정에서 인가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설권적인 특허 처분이에요. 따라서 요거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의회 유보사항입니다. 반드시 법률에다가 4분의 3을 직접 적어야 돼요. 위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업시행 인가의 동의 요건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필수를 한번 거쳤으니까 요 사업시행 인가의 동의 요건은 위임이 가능해요. 그럼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위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합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요거는 조합 설립 인가를 안 거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대토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로 시작하게 돼요. 그럼 요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처럼 행정 주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업 시행 인가이지만 조합이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몇 분의 몇이 동의해야 되는가는 본질적인 사항이고 반드시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위임하면 안 된다. 그런 구조예요.
자, 그 4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판례인데 요거 알고 있으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고 이게 좀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4번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법치행정 원리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만 단독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법이고 무효이다. 그 조례라고 하는 건 조문이죠. 지방자치단체의 법조문. 따라서 조례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 있으면 위법이고 무효인 건 맞아요. 근데 법률보다 더 안 좋은 내용의 조례 그러면은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이건 법률 유보 원칙이 아니고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이어서 하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아주 난이도가 높아요.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법령이 항상 더 위에 있는 개념이죠. 중앙정부에 법규 명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위 입법으로 조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령에서 정하기를 자, 좋은 내용이다. 허가 요건 그러면 법률에서 이 두 가지를 갖추면 허가를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내용이면 어떠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허가 요건이나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조례가 이제 하위 입법이에요. 근데 하위 입법이 위에 있는 법률보다 더 침익적, 국민의 권익을 더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허가 요건이 빨간색 2개였는데 법률보다 더 안 좋으면은 조례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이 더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요거와 요것도 갖춰야지 허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임 받지도 않았는데 허가 요건을 늘릴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이 법률에서 말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3개월 이하 영업정지 그랬는데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조례에서 6개월 이하의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두는 경우겠죠. 그래서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 법적 근거는 지금 위임이 있으니까 법률 유보는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지금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법률 유보가 아니고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법이고 이 조례는 하자 있고 이론상 무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번 우리 법률 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라고 하는 건 조직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개별 작용법적인 근거를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라고 불러요. 자, 조직법적인 근거는 권한 분배입니다. 이게 우리 개별법에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어떠한 개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는 행정법 총론에서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되는 거고 우리가 쭉 따져가는 어떠한 행정의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는 전부 작용법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자, 3번.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주고 있죠. 그럼 아까 봤었던 내용 중에 조합 설립인가를 거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두 번째 단계가 아니고 첫 번째 단계니까 이들에게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설권적인 처분이고 이 경우에 동의 정족수 몇 분의 몇이 동의해야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나. 요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약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위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위임이 불가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보니까 이런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률에다가 직접 정해야지 이런 걸 위임시키는 거는 전부 다 위임이 안 되는 영역인데 위임시키고 있으니까 법률 유보 원칙 또는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에요. 맞는 내용이고요.
자, 법률 유보 원칙에 있어서의 법률. 그러면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겉으로 보기에 법전인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과 위임입법을 포함하는 성문법은 법률 유보의 법률이 될 수 있는데, 자, 예산안 의결이나 관습법, 일반 원칙처럼 불문법은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아니게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6번. 우리 오지선다로 나오는 건 항상 상위직렬 시험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히 출처가 22년도 시행된 국회 입법부 공무원 8급 문제예요. 자, 법률 유보 및 법률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발표해 두시고요. 자, 이제 행정기본법은 이제 시행된 후로 지금 2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격 신분을 취득,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 지정 승인 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이나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 결격 사유입니다. 이게 이명 결격이 아니고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에서 인허가 내주면 안 된다. 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의 결격 사유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답은 쉽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그러면 KBS에게 원치 않아도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달리가 아니고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함께 수신료라고 하는 돈 문제에 관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봤어요.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의회 유보 사항입니다. 자, 3번 계속 물어보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올해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토지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몇 분의 몇 동의 요건은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영역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 위임할 때는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게 자치입법에 대한 위임은 원칙적으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위임만으로 충분하다예요. 반면에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이면 이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고 포괄위임이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처럼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인 단체의 정관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양자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에 대한 위임은 원칙적으로 위임 필요 없어요. 단 그 자치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구성원들에게 안 좋은 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위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도 구체적 위임은 필요가 없이 포괄 위임만으로 충분하다야. 자, 그럼 여기에 어려운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화쟁점인데, 자, 중앙정부의 법률에서 보통 이제 자치조례 얘기합니다. 욜로 위임할 때는 포괄 위임이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자치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장이 하고 이건 지방의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자치규칙으로 또 위임하는 거는 이건 재위임이죠. 재위임의 경우에는 항상 포괄 재위임은 안 되고 이거는 구체적 재위임이어야 된다. 여기를 하나 구별해 두시면은 아주 지엽적이고 난이도 높은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치행위와 그다음에 법치행정의 원칙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특히 법률 유보 원칙을 심도 있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해서 자, 행정을 해나가면서 지켜져야 되고 따라야 되는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성문법, 불문법이 있고 그 불문법 안에 일반 원칙의 여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최신 기출 문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